남자가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은 단순히 감정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드러나며 그 속에는 책임감과 미래를 향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랑의 실체를 혼동하곤 합니다. SNS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감성적인 문구나 화려한 표현들에 매몰되어 사랑을 겉모습이나 일시적인 배려로만 판단하는 경우가 많죠. 오늘은 그런 나이브한 시선을 벗어나 현실적으로 남자가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할 때 보이는 실제적인 행동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기 전과 후로 여러분이 사랑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랑은 어떤 모습인가요? 대부분은 상대방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내가 그 사람의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느낌을 떠올립니다. 상대가 내 요구를 들어주고 기꺼이 희생하는 모습도 사랑의 한 형태로 받아들이죠. 물론 이 모든 것이 사랑의 일부라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주로 현재주의적 사랑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식에게 무조건적으로 무엇이든 들어주는 사랑처럼 눈앞에 행복만 쫓는 방식이죠. 이런 사랑 자체가 나쁘다고 할 순 없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자녀가 타인에 대한 배려 없이 자라거나 경제관념 없이 성인이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결국 부모의 미책임한 현재주의적 사랑이 자녀의 미래와 부모-자식 관계까지 망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건 결코 부모-자식 관계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연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가 원하는 건 뭐든지 들어주는 연애를 하다가 오히려 관계가 깨지는 경험 많이들 해보셨을 거예요. 반대로 우리는 자신이 사랑받을 때 그런 현재주의적 사랑보다 쓰지만 책임감 있는 미래지향적 사랑이 사실 더 깊고 가치 있는 사랑일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그럼 지금부터 남자가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할 때 실제로 보이는 행동 4가지를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1. 여자가 원하는 걸 들어주면서도 자기 자신은 누리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남자가 나한테 돈을 안 써 라고 말하며 사랑의 진위를 의심합니다. 하지만 사실 남자가 돈을 아끼는 이유는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연애 초반엔 대부분 남자들도 소비 패턴이 늘어납니다. 고급 레스토랑이나 호텔 같은 곳에도 가죠. 하지만 이런 행동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 장기적으로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경제관념이 확실한 남자들은 전체적으로 소비에 보수적이며 자기 자신에게 쓰는 것도 아까워합니다. 그런 남자들이 현재주의적 사랑보다 쓰지만 책임감 있는 미래지향적 사랑이 사실 더 깊고 가치 있는 사랑일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그럼 지금부터 남자가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할 때 실제로 보이는 행동 4가지를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1. 여자가 원하는 걸 들어주면서도 자기 자신은 누리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남자가 나한테 돈을 안 써라고 말하며 사랑의 진위를 의심합니다. 하지만 사실 남자가 돈을 아끼는 이유는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연애 초반엔 대부분 남자들도 소비 패턴이 늘어납니다. 고급 레스토랑이나 호텔 같은 곳에도 가죠. 하지만 이런 행동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 장기적으로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경제관념이 확실한 남자들은 전체적으로 소비에 보수적이며 자기 자신에게 쓰는 것도 아까워합니다. 그런 남자들이 진심으로 원하는 건 여자도 비슷한 소비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주 절약의 필요성을 말하고 저축률이 미래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려 합니다. 즉, 자신의 미래에 어울리는 여자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평소에 절약 습관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바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 주변 친구들은 여행도 다니고 기념일마다 선물도 주는데 너랑 나는 왜 이렇게 다른 걸까? 라는 불만이 나오게 되죠. 이때 남자는 여자의 말에 쉽게 동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말에 동의하면 앞으로 더 많은 소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반박하거나
아니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자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결국 마음이 움직여 여자가 원하는 경험을 만들어 주기도 하죠. 단 그 소비 자체가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그래서 스스로는 최대한 아끼면서 여자에게는 충족시키는 방식을 택합니다. 예를 들어 고급 레스토랑에서 자신은 저렴한 메뉴를 시키거나 해외여행 시 비싼 옵션은 제외하고 여자에게는 선물을 사주면서 자기 물건은 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모습은 마치 부모님이 자녀에게 좋은 옷을 사주면서도 본인은 오래된 옷을 입는 것과 비슷한 구도입니다. 남자가 이런 행동을 보인다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아끼는 거야 라고 받아들이기보다는 미래를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아끼고 계획하는 거야 라고 이해해 주세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통제라는 개념은 복잡하고 섬세한 문제입니다. 단순히 좋다 혹은 나쁘다로 판단할 수 없으며 그 이면에는 인간 본능과 진화적 배경, 그리고 현대 사회의 가치관 변화가 얽혀 있습니다. 과거에는 배우자를 향한 통제가 오히려 안정된 가정을 지키는 방법이자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남성 입장에서는 자신의 유전자가 온전히 다음 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성 입장에서는 자원과 보호를 받기 위해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관심과 통제가 필수적이었죠. 따라서 진화심리학적으로 보면 통제는 결코 이상한 감정이나 행동이 아니며 사랑의 표현 방식 중 하나로도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인간 사회는 점점 개인의 자유와 존엄성을 중시하게 되었고 연애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현대인들은 서로를 신뢰하고 존중하는 관계를 더 건강하고 바람직한 형태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상대방을 통제하려는 태도를 지나친 간섭 또는 불신의 표현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SNS와 실시간 소통이 일상화되면서 과도한 메시지 확인이나 위치 추적, 대화 내용 검열 같은 행위는 오히려 관계를 파탄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느 정도의 통제 욕구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예전에는 사회적 차원에서 다른 이성과의 교류 자체를 제한했다면 지금은 그런 노골적인 통제는 어렵지만 늦은 시간 외출을 걱정하거나 친구 관계에 대해 조언하거나 경제적 결정에 개입하려는 등 여전히 사랑 속에는 은근한 통제가 남아 있어요. 이런 행동들은 반드시 악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을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 즉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선을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느냐입니다. 상대방의 통제가 과연 걱정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불안감이나 지나친 소유욕에서 비롯된 것인지 구분해야 하죠. 만약 후자라면 그것은 오히려 관계를 위태롭게 만드는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통제하는 이유는 충분한 신뢰를 줬고 의심할 행동도 하지 않았다고 억울해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통제나 의심은 성형이나 과거 경험처럼 개인의 내적 배경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현재의 관계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나 환경적 영향이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바꾸려 들기보다 서로의 관계 방식을 이해하고 조율하는 것입니다. 네가 날 사랑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걸 알고 있고 항상 고마워하고 있어.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계속되면 나도 조금씩 지칠 수 있어. 너도 내가 불안할 때 먼저 믿어주는 게 어때? 이런 식의 대화를 통해 성장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통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치지 않은 선에서 이해하고 건강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오래도록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열쇠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종종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특히 누군가가 나를 진심으로 응원해주고 함께 성장하려는 모습을 보일 때 그것을 마치 내가 부족하다는 증거로 받아들이거나
내 길을 꺾으려는 시도로 착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행동은 결코 나를 낮추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와 함께 미래를 걷겠다는 진심 어린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내 옆에서 열심히 힘을 쏟고 에너지를 아끼지 않으면서 내 성장을 도우려 한다면 그건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동반자로서 나와 함께 가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성장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통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치지 않은 선에서 이해하고 건강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오래도록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열쇠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종종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특히 누군가가 나를 진심으로 응원해주고 함께 성장하려는 모습을 보일 때 그것을 마치 내가 부족하다는 증거로 받아들이거나 내 길을 꺾으려는 시도로 착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행동은 결코 나를 낮추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와 함께 미래를 걷겠다는 진심 어린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내 옆에서 열심히 힘을 쏟고 에너지를 아끼지 않으면서 내 성장을 도우려 한다면 그건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동반자로서 나와 함께 가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때로는 나의 성취를 상대방이 자신의 일처럼 기뻐해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평생을 두고 찾아보아도 쉽게 찾기 힘든 소중한 존재죠. 누구나 말로는 응원한다고 하지만 사실 대부분은 자신보다 앞서 나가는 걸 원하지 않고 내 고통에 공감하는 척하면서도 한편으론 다행이다, 나한텐 그런 일이 없었어 라는 안도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현실의 섭섭함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이니까요. 상대방의 삶은 내 삶이 아니듯 나의 삶 역시 상대방의 것이 될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러나 연인 사이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특히 진짜 사랑을 하는 사이에는요. 예컨대 부부 사이에서는 남편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아내에게도 좋은 일이 된 것이고 아내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남편에게도 같은 어려움이 되는 거죠. 왜냐면 부부는 단순히 각자의 인생을 살며 만나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로 묶여있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반드시 결혼한 부부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연애 초반에는 상대방이 사업이 잘 되어 바빠지는 것도 당사자에게는 기쁜 일이지만 연인 입장에서는 외롭게 느껴질 수 있고 그래서 초기 단계의 커플들 중에는 이런 이유로 헤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장기적인 커플이라면 남자친구가 성공적으로 바빠지는 것은 여자에게도 축복받은 일로 여겨지죠. 여기서 중요한 건 미래를 함께한다는 공동체 의식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사귀었든 그 미래를 함께 생각하지 않는다면 연인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축하는 해주더라도 그것이 마치 내 일처럼 느껴지진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만약 상대 남자가 나에게 생긴 일에 대해 마치 자기 일처럼 반응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나를 앞으로의 미래를 함께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진정한 동반자로서의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실적인 사랑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거나 이상적인 기준을 세우고 상대방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자가 나를 진짜 사랑한다면 내 기준에 맞출 거야. 항상 보고 싶어 할 거야. 희생할 거야. 내 감정을 늘 챙길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결국 나의 희망사항이나 착각일 뿐입니다. 그렇게 상대방을 기대하고 비교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부족함이 눈에 밟히게 되고 진짜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조차도 오해하게 됩니다. 결국 이별 후에는 원망이 남고 상대방에게는 억울한 상처로 남게 되죠. 남자가 여자를 진짜 좋아하면 처음부터 그렇지 않던 사람도 변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사랑의 태도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누구든 변화는 가능하지만 처음 몇 년간의 태도만으로 사랑의 깊이를 판단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이 모든 것을 맞출 수 없다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경우도 많죠. 즉, 연애 기간 1년인 동안의 작은 변화만을 가지고 사랑의 척도로 삼는 것은 감정과 사랑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라는 뜻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다면 더 깊이 있는 연애 이야기를 전하는 연애언어 TVL을 구독해보세요. 여러분의 연애 지능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연애하시길 바랍니다.